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약세장이 조금 끝나는 그 시그널도 말씀해주신 그 4가지 신호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다 또 하나, 또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 때 비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도 된장찌개를 만들고 저도 된장찌개를 만들어요. 근데 똑같은 된장찌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줄이 되게 많아, 사람들이. 근데 대표님은 줄이 없어. 맞아요. 그 이유는 뭘까? 똑같은 된장인데. 그러면 이분한테 가가지고, 야, 여기다가 간장 넣고, 된장 넣고, 소금 넣으면 나랑 맛이 똑같아질 거야. 가르쳐 준다면 이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 비법을 가르쳐 준다면.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가르쳐 준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업 비밀이죠.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영업 비밀이 아니라 더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또 사람들의 입맛도 바뀌고 항상 바뀌고 트렌드는 또 노력을 해야 돼. 그 맛 가지고는 언제 영원히 할 수 없거든요. 이분이 주면 이분도 잘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아니 이분도 조금만 도와주면 맛을 내서 이분도 내가 여기 100이라면 30을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건데 이분 너무 힘들잖아. 그럼 살짝 주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세상은.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그널, 아까 4가지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또 간장을 넣어야 돼. 우리나라 키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2년 내내 팔았죠. 부자가 팔고 있다는 건 뭐예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는 거야. 옛날에 제가 논현동에서 그 사무실에서 이게 주식을 배울 때, 내 스승 밑에 주식을 배울 때, 이 건물이 빌딩이었거든요. 네. 이 건물이 좀 한 6층, 7층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4층으로 다 비어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와. 임대 좀 놓으라고. 근데 안 와. 왜 그러냐면 맨날 그 사람들이 와갖고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거 임대 놓으면 매일같이 돈을 원래 얼마를 받는 건데 왜 안 받는 거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건물주 사장님이 누구냐니까 저분이래.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도대체. 아니, 나는 내 상식으로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매달 임대료 넣으면 월세를 받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매달 꽁돈이 생기는데. 근데 그분이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나는 그 단일한 그 돈보다 이 건물의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워놓습니다. 부자가 이거구나. 부자는 가치 떨어지는 거 너무 싫어해요. 아예 그냥 놔버려. 그게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외국인 거예요. 절대 비싸게는 안 사는 거예요. 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2년 내내 팔았거든요.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이 사겠어요? 3,000포인트 위에서 막 개인이 막 샀죠. 근데 외국인이 사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누구한테 두들겨 맞을까요? 개인들이 팔겠죠. 그럼 걔들은 남는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걔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되면 무조건 들어와요. 그 대신에 부자는 절대 비싸게 안 사요. 그게 외국인이야. 근데 외국인이 안 산다?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개인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저점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가 키워드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외국인이 주름을 잡지 않는 시장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잠깐은 거품돼서 올라갔을 때 개인이 끌어올렸잖아요. 왜 이번에 가장 크게 올라왔던 거는 2가지 유동성하고 공매도. 근데 이제 6월 되면 이제 공매도도 전면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200개 정도뿐이 안 되지만, 그때 되면 더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간장을 넣는다면 외국인이 잡았을 때, 외국인들을 샀을 때, 예, 그때가 우리가 저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줘야 돼요. 부자가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으로 가야 맛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는 맨날 라면 사준다? 근데 부자 있는 친구는 간혹 가다 맨날 사주는 않지만 한 달에 2-3번씩 소고기 사줘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맨날 사주는 애는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소고기 사준 사람은 와, 쟤는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이렇게 느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자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이라 전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바닥에 가까이 싸다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이게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못 해요. 제가 이 10년 동안 필드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해보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접촉해본 결과 주식을 1년 이상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적어요. 못 버텨요. 1년 이상을 갖고 있는 주식이 거의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들은
이게 짧은 거를 좋아해. 왜 그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수익보다는 손실 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일반적인 개인 주린이 여러분들은 손실 나는 거 생각 않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손해라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수익을 안 내도 되니 손해면 조금만, 은행보다 조금만 더, 이게 좀 수익을 나게끔 해줘라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돈의 속성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급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주식함에 있어서 이게 뭐 저점이다? 아니다? 장기냐? 단기냐? 그 성향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 나는 장기하는 사람인데 단기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지. 단기하는 사람한테 장기하라고 하겠어? 못하지.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부터 사 모아야 됩니다. 아니, 장기하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단기하는 사람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시세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내 성향을 먼저 알아야 돼. 대표님의 성향. 나는 빠른 게 좋아? 장기적인 거 좋아? 그럼 장기적인 쪽으로 좋은 사람은 어차피 2년 끌고 갈 거니까 저점이라고 싸게 사는 거죠. 3,400, 3,500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관계가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가면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지. 근데 단기적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왜? 시세가 안 되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동량을 해야 돼요. 손품, 발품, 기품, 팔을 상품. 나에 맞는 사람 찾아가는 거지. 성향, 내가 이런 성향인데, 나는 단기적인 성향인데, 장기하라는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답 나와야 안 나오지. 나의 성향을 찾아서 기동량하고, 그래도 손품 팔아요. 그 얘기를 했어? 그럼 찾아보는 거지. 그 다음에 발품 팔아보고, 회사로 전화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가 어떤 사람인가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이 이제 2,600이라고 하면은 한 고점 대비 한 30에서 35% 빠졌는데. 아니구나. 20에, 한 30%. 빠졌죠. 예, 그 정도 빠졌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장기에 맞는 사람이면, 뭐 1년, 2년 볼 수 있으면. 사실. 예, 지금 살 수 있는데. 네, 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사대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 예, 퍼포먼스. 2, 3년 후에 어떤 업종이 커질 거냐라는 거,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죠. 업종. 예, 왜 그러냐면, 인기가 있어야 원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100원짜리가 인기가 많으면 얼마가 돼요? 200원, 300원 올라가잖아요. 가격이란 이론 베이스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이론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인기가 있어야 올라가요. 2, 3년 후에 인기가 없으면 어떡해? 인기가 있는 것 자체. 그러면 전망을 우리가 잘 봐야지. 전망은 어디서 많이 나와요? 페이퍼. 뉴스페이퍼나, 이런 그런 포럼, 뭐 이런 칼럼, 이런 걸 잘 봐야겠죠.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앞으로 미래는 메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잘 보는 게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 보거든요. 거기서 1등 사면 돼요? 그럼요. 거기 가장 많이, 퍼포먼스가 가장 많이 되는 것들. 많이 떨어졌을 때 그거 사놓으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다 내연기관이잖아요. 이게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는 되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노후 준비를 안 해. 네. 해야 안 해. 노후,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심각해요. 노후 준비를 근데 노후 준비를 주식하는 것도, 주식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그거 뭐 돈이 되겠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는 회원님이 삼성전자를 400만 원씩 샀는데, 4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샀는데 지금 3억 돼 있어요. 20년 들고 있었거든. 와, 그런 분 있으세요, 진짜. 있어요. 네. 제가 계좌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계속 많이 보여주거든요. 와, 이런 걸 우리가. 대단하네요, 진짜. 그럼 얼마나 20년 동안에 얼마만큼 이 회사가 성장한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3년, 4년, 5년 후에 커질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미국식 매매예요. 이게 미국식 매매예요. 모멘텀을 보고, 펀드멘탈을 보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분석하는 게 미국식 매매고, 우리나라 매매는 오늘 들어왔어. 이게 우리나라 매매예요. 단기 막 급등 주고 막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전쟁 났으니까 곡물지 올라가니까 막 들어가가지고 막 수익 내는 이런 게 우리나라 매매예요. 근데 이제 A에서 B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논문을 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15% 상한가 했을 때하고 30%의 상한가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떤 게 좋은지 아세요? 단기 수익률. 15%? 네, 15% 더 많아. 그 다음에 9%, 30% 넘어오면서 이 승률이 많이 젖어요. 왜 그러냐면 이 탄력이 많이 둔화됐거든요. 슈팅은 많이 나와도 그만큼 기간의 슈팅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서서히 안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패러다임을 바뀌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내가 우리 노후에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보태주거나 이러면 지금 준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소액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거겠죠. 많은 돈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버티거든. 근데 소액으로 크게 벌 수 있는 업종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한 예를 들면 LG화학 있잖아요. 배터리 2010년, 11년에 보면 그때 미쳤다고 그랬어. 배터리 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18만 원, 17만 원하고 막 배터리 사업 들어간다 해서 막 금당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100만 원 찍었었잖아. 이런 걸 사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자율주행차, 그다음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은 트렌드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업종들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예 보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파악한다면 지금 가격 밴드가 떨어졌을 때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장기가 아니라 단기 투자자인데 지금 6,600인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언제 올라갈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더 떨어질 아니면 보합 이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그 단기에 맞는 사람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오히려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 이제 이게 방법이 너무 이게 정답이 없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익을 제일 잘 내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익을 제일 잘하는. 이 사람이 뭐 서울대 나왔고 하버드대 나왔고 그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수익을 제일 잘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단기적인 성향이 지금 시장에는 대형주가 잘 안 가잖아요. 계속 대형주의 시세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냐. 생각을 해보면 이쪽 가면 수익을 낼 수 없으니 어느 쪽으로 가. 단기 매매로 사람들이 돈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 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 잘 안 본다고. 밀리면 대형주가 더 많이 밀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금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트렌드를 본다면 그런 종목들.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뭐 공물가, 유가 막 이런 것들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가서 매매를 해야 단기 매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하자니 힘든 거지. 왜 그러면 빨리 변동성이 크잖아요. 아침에 팔아야 되는데 원래 그런 것들 아침에 시세가 떠서 나오거든요. 거의. 테마주는 아침에 탁 떠야 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 팔아야 되는데 김 부장이 회의하자고 그래. 그럴 수 있겠죠. 이거 안 맞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어떤 거로 하냐. 이제 스몰캡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급등락하는 거 말고 이제 스몰캡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강소기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 보면 이 돈을 벌면서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그거 매매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왜 저점에서 추세 매매 기관들이 스몰캡 종목은 많이 땡기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사이클이 왔을 때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을 찾아서 하는 게 단기 테마주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좀 커질 수 있는 산업들을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많이 올라가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뭐 자화전자나 카메라 모듈 쪽이나 자율주행차, 카메라 이쪽은 많이 버티고 있거든요. BH 같은 거 신고가잖아요. 이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건 계속 지수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는 대형주보다는 개별 매매를 하는데 개별 매매는 테마주는 우리가 대응을 못하니 스윙 좀 천천히 조물조물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런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종목이다가 가장 유리한 거냐는 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 테마주하고 스몰캡의 차이는 수익 여부인가요? 테마주는 뭐냐면 아무런 형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치 테마를 보면 아무런 이슈가 없이 막 움직이잖아요. 다른 뭐 친구네 사주나 팔주나 갖다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테마주예요. 아무런 형체가 없고 이슈를 만들어서 페이퍼로 막 강력하게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찌라시를 올려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은 더 난귀한 게 카톡방 있죠. 카톡방이 무료로 카톡방 하는 것들 막 사람 신청해.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개인들은 한번 생각해요. 거기는 불법 천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 꼭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공짜로 종목 주는 거야. 왜 공짜로 주겠어요? 그 종목 올라가면 자기 돈 팔겠지. 한 1000명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 종목 갖고 있어. 근데 안 가. 그럼 그 사람들 사람은 올라갈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면 올라가죠. 그럼 팔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게 참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카톡방 절대 안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픈된 상황에서만 우리가
생활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화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막 찌라시를 만들어서 사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만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테마주는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많이 추천하죠. 왜? 화려하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쟤 잘하는 것 같아. 빨리 돈 벌 수 있어. 빨리 돈 벌 수 있는 착각이. 근데 보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개를 한다면 1개, 2개는 수익 나고 8개 손해나요. 예,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하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10번 쌓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지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는. 예. 그러면 스몰캡이라는 거는 뭐 근본이나 형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 차량용 반도체 쪽 하거든요. 성장성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우상해요. 시가총액 한 2천억부터 지금 한 1조가 넘으니까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다음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을 찾는 거고 그게 거기다 보면 정책이 많아요. 정책 쪽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놓고 쭉 안전하면서 백그라운드로 돈을 벌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테마주 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뭐 정치 테마 들어가서 하는 거 봤어요? 않잖아요. 왜? 남의 돈이니까. 남의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남의 돈으로 할 때 가장 명분이 되는 건 뭐예요? 기관들도 남의 돈 가지고 하잖아요. 내 돈 아니잖아요. 돈을, 남의 돈인 거잖아요. 그럼 뭐 가장 큰 명분이 뭘 것 같아요? 남의 돈? 그렇게요, 뭐죠? 돈 잘 버는데, 이 기업. 그게 명분이 되는 거지. 아니, 돈 잘 버는데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회사 돈이 많이 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돈 잘 번다는데. 이게 명분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도 남의 돈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스몰캡을 사는 거예요, 애들이. 테마주 막 사갖고 수익을 빨리 내면 좋겠죠. 근데 그들은 절대 그거 사지 않아. 왜? 언제 죽을지 모르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커질 수 있어. 그 인기주식을 자기들이 먼저 산업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동량해. 요즘은 뭐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기동량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 듣고 내가 잘 서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걸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대형주, 지수로 움직이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해도 이게 주식 투자를 쉴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쉴 수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 또 그 스몰캡 쪽을 보면 이건 좋죠.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실력 있으신 분들은 그걸 접근하는 게 좋죠. 내가 좀 직장 다니고 자주 볼 수 없다 그러면 회사에 커져. 그럼 발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되면 난 주주잖아요. 난 권리가 있어. 그래서 주식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 보면 우리가 주식을 사는 회사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주식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전화해서 그들을 괴롭혀야 돼. 내가 주주인데 니네 왜 이러니? 니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 아니 괴롭혀야지. 안 그래? 내 돈 들어갔는데? 그럼 한번 공장 있는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공장은 잘 돌아가는지 가보고 목 들어가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3, 3, 5 몰려서 가는 거지. 주주들 연합회 만들어가지고 브리핑 받고 해야지. 그런 권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내 주주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미국처럼 그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러면요, 저자님, 혹시 그 약세장이 좀 끝나는 그런 신호도 좀 발견할 수 있나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외국인이에요. 키워드. 외국인. 이게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냐 딱 봤을 때는, 제가 통계로 봤을 때는, 현선물이 있어요. 선물과 현물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동시에 1조 이상 사는 날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시그널이 나와요. 1조. 네, 1조 양쪽 두 개를 동시에 사버려요. 선물 가지고는 해지를 하고 선물하거든요. 이 변동성 수위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장난을 쳐요. 현물은 안 사. 근데 선물 가지고 막 들어왔다 나왔다 변동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선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나는 구조라면 현선물이 동시에 같이 딱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1조 이상이 들어와야 돼. 그때가 시그널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 바닥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 다 조회해보시면 HTS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한 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봐봐요. 기존은 지수 대비 얼마만큼 올라요? 거의 다 올라갔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시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매도를 했음에도 외국인 산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걔는 지수 대비해서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곳은 기관들은 불나방이에요. 왜 불나방인지 아세요? 그 돈의 성격이 우리 개인들은 우리 한국적인 사람들은 돈을 맡길 때
조금이라도 위험했으면 다 빼버리거든요. 환매 들어오거든. 그래서 항상 여유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은 잘 안 빼. 주식을 한번 사면 안 팔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막 불나방하잖아. 막 좀 올라가면 빼갖고 내가 한다고 막 환매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기관들도 장기적인 관점보다 좀 중장기적인, 장기는 못 가. 돈을 항상 여유분이 있어야 환매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금 운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이 더 강해요, 외국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막 딱딱 올리기도 해도 단기적으로 막 급락 나오는 건 다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서 20개 종목 막 날벼락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포지션을 더 보는 게 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외국인이 좀 언제 들어오고 이런 예측은 좀 어려운 거죠, 너무.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그 실력이 그것까지는 안 돼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 방송에도 막 얘기하는데, 이거 언제 올라가요? 라고 하면 정말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5월에 사고, 4월에 사고, 5월에 팔고, 뭐 이런 막 얘기 있잖아요. 그거 아무도 몰라.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 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매매를 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게 딱 맞았다고 봐요. 그죠? 40년 코카콜라 들고 있겠었기 때문에 애플 몇십 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소요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어떻게 떨어질 거야 라고 물어보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달콤한 사과를 줄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세요라고 하면 이분 기분 좋죠. 나도 기분 좋을 수 있잖아. 욕 안 하니까. 떨어진다고 하면 뭐라 그래? 욕하잖아. 그죠? 아니, 왜 떨어진다고 그래? 짜증내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게 맞나요? 이거진 거죠. 정직하게 떨어질 거라고 욕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달콤한 사과를 주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걸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그렇지 않을까? 바꿀 수 있겠죠.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로 어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이 종목, 이 시계가 좋아. 이거 사세요. 이거 나중에 200만 원 갑니다.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내가 사지. 나도 리스크가 있어서 안 사잖아. 근데 남한테 사라고 하기에는 되게 버거운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제 주식에 이 멘토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손해보거든요. 저도 주식하다 손해 안 볼 것 같아요? 보지. 제하고서 데리고 와봐. 계좌 까보라 그래요. 잠깐은 번 적은 있어도 손해 납니다. 어떻게 손해는 안 낼 수 있어. 타이슨도 권투에서 맞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타이틀을 뺏기게 돼 있어요. 노화인 거잖아요. 똑같은 거 세상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